자, 7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결혼한 나이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결혼, 초혼 나이죠. 초혼 연령이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가장 나이 많이 먹고 결혼한 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신랑 신부가 가장 늙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객관적으로. 그럼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 초혼 나이가 어떻게 되길래 분명히 대놓고 얘기하냐? 대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맞는 거니까. 대놓고 맞는 거 얘기해야지. 자, 그래서 제가 통계청에 나와 있는 자료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나옵니다. 통계청에 나온 자료에 따르면 평균 초혼 연령은 남자는 33.7세, 여자는 32.3세로 작년 대비 남자는 0.4세 상승, 여자는 0.2세 상승. 어서오세요. 이게 작년 기준이에요. 2022년. 33.7세면 여기에서 이게 만 나이이기 때문에 한국 나이로 하면 되겠죠. 그럼 플러스 2를 더하면 돼. 플러스 2. 보통 통계에서 얘기하는 나이는 만 나이이기 때문에 한국 나이로 보자면 남자 초혼은 35세, 여자 초혼은 33세가 되는 거예요. 좀 심각해 보이지 않습니까? 33세. 거기다가 임신할 예가 34, 35, 이 정도로 갈 수 있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높은지 알아야겠죠. 일단 남자도 초혼 나이가 높아요. 높은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남자는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초혼 나이가 높은 나라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가 모로코가 우리나라보다 초혼 나이가 더 높습니다. 남자 초혼 나이가 34.3세예요. 우리나라와 비슷한 나라가 이집트가 33.6세.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높죠. 남자는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높은 나라가 있어요. 30세가 넘는 나라가 좀 있고 남자도 한 20대가 좀 많아. 옆나라 일본요. 일본 한번 볼까요? 일본은 31.2세예요. 31.2세. 일본도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네요. 근데 우리나라가 높아요. 남자도 거의 최상위권,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가 있지만 최상위권인데 가장 심각한 거 뭐냐 하면 남자도 높지만 가장 심각한 건 여자입니다. 여자예요.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전 세계적으로 나이를 보고 있는데 여자는 평균 초혼 나이가 전 세계적으로 30세가 넘는 나라가 없습니다. 여자의 초혼 연령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경우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30세가 넘는 나라가 없어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라별로 읽어드릴게요. 여성의 초혼 나이. 자, 아시아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르메니아 여성의 초혼 나이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아르메니아 26.3세. 와, 방글라데시 16세예요. 방글라데시 16세. 놀랬습니다. 캄보디아 21세. 중국 23.8세. 와, 차이 많이 나네 우리나라하고. 홍콩 28.9세. 홍콩은 출산율이 낮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다음으로 출산이 낮은 나라인데 여기도 28.9세. 인도 22.2세. 인도네시아 22.3세. 이란 23.8세. 이스라엘 28.4세. 일본이 그나마 30세 가까운데 29.6세. 요르단 23.8세. 카자흐스탄 24.3세. 키르기스탄 23.5세. 레바논 28.8세.
이 레바논은 내전 지역이잖아. 내전 지역도 초혼 나이가 30 넘지 않습니다. 말레이시아 25.7세, 몰디브 21.6세, 몽골 24.2세, 미얀마 20.5세. 와, 네팔 대박이다. 네팔 17.9세, 파키스탄 20.3세, 팔레스타인 20.1세, 필리핀 25.3세, 싱가포르 20.9세. 그리고 중화민국은 대만이죠. 대만 29.7세, 타지키스탄 22.5세, 태국 21세, 동티모르 20.6세, 투르크메니스탄 23.4세, 3세, 우즈베키스탄 22.4세, 베트남 22.8세. 그리고 우리나라 국제결혼한 베트남 여자분들의 나이가 베트남이 이제 22.8세, 필리핀이 25.3세예요. 굉장히 어리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러시아 한번 볼까? 러시아. 이게 심각합니다, 여러분. 여자분들 초혼 나이가 정말 심각해요. 이게 유럽은 좀 높네. 유럽은 높은데 그래도 우리나라가 훨씬 더 심각해. 30 넘는 나라가 있긴 한데 우리나라만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가 몇 개 있는데 최상위권임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이게 왜 심각하냐 하면 사실 여자분들은 임신을 일찍 하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보통 애를 낳아보신 분들은 이 말을 공감하실 거예요. 여자분들 중에 자녀를 키우는 분들은 어떤 말을 하시냐면, 아,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애 낳을걸. 그 말을 꼭 하세요. 진짜로. 자녀를 출산하신 분들 중에 노산인 분들, 늦은 나이에 출산하신 분들은 하나같이 얘기는 합니다. 아, 왜 이제 와서 나왔을까?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일찍 임신할 걸. 이 말을 해요, 진짜로. 그리고 산부인과 가도 이런 얘기 해요. 좀 한 살이라도 좀 일찍 넣으시죠,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제 방송에 지금 안 들어오시는데, 아, 저번에 들어왔나? 화요일날? 그 제 방송에 이제 방송 보는 친구, 이제 강남에 사는 친구가 있어요. 강남 키드. 어제 아리게 들어왔는데 그분 부모님이 서울대학교 나오신 분이에요. 서울대학교 산부인과 전문인데 산부인과 계통에서 20년 넘은 분이에요. 예. 어머니께서 산부인과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그 어머니께서 그런 얘기예요. 여자는 30 넘어가면 위험하다고. 35세 넘어가면 포기하고 살아라고. 40이 넘어가면 거의 사실상 안 된다고 보라고. 산부인과 계통에 계신 분들은 더 냉정하게 얘기해요. 같은 여자인데. 사실 남자의 초혼도 걱정되지만 여자의 초혼이 더 걱정돼요. 훨씬 더 걱정됩니다. 왜냐하면 임신을 하는데 여자분의 어떤 생물학적 능력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임신은. 그런데 우리나라의 초혼 나이가 굉장히 늦다는 거예요. 이게 점점 늦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게 문제가 된 이유는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기형아 출산율이 정말 장난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기형아 출산율에 대해서 사람들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어요. 보건복지부에서도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 기형아 출산율이 20% 넘는다. 그래서 지금 나라에서도 심각하기 때문에 특수학교를 많이 설립한다고 하잖아요. 특수학교. 지능이 떨어진다거나 이제 장애가 있는 친구들을 이제 따로 교육시키려고 특수학교를 많이 설립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건강한 아이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안 나온다는 거죠. 사실 뭐 어떤 애기든 정말 뭐 소중하고 잘 키워야 되긴 하지만 되도록이면 국가 입장에서는 건강한 아기들, 정상적인 이제 아기들이 출산을 해서 이 나라의 보탬이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인력으로 먹고 산 나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뜩이나 출산한 아기들 적은데 한번 생각해봐. 제가 알기로는 올해 우리나라 출산 건수가 작년이죠. 작년 출생아 수가 24만 9천 명. 그럼 여기서 이제 뭐 기형아로 치면 5만 명이네요.
그럼 19만 명이에요.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면 나라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위험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제결혼을 장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결혼을. 그리고 요즘에 임신이 안 돼가지고 시험관 하기를 한다거나 배에다 주사기를 꼽는 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난임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뭐 부부끼리 싸운다거나 이혼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산 때문에. 왜냐하면 여자분들도 뭐 애 낳고 싶지만 남자분들도 애를 원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뭐 요즘에 뭐 딩크족이 뭐 대세라고 하지만 딩크족은 대세가 될 수 없습니다. 전 세계 결혼의 주류는 자녀를 키우는 거예요. 이건 부인할 수 없어요. 딩크족은 주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딩크족은 이혼율 높습니다. 일반 결혼보다 이혼율 더 높아요. 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보면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게 단 나라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부터 걱정을 해야 돼. 특히 여자분들 걱정됩니다. 여자분들 결혼하더라도 남자들이 이 사실을 알면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나이가 차신 분들하고 결혼을 안 할 거예요. 이게 이제 점점 알려지게 된단 말이에요. 어떤 거 알려지냐면 이제 노산으로 고통받는 부부들 이야기, 그리고 장애아를 키우면서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점점 알려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 얘네들이 클 거 아니야. 크고 나서 이제 보통 애들하고 성장이나 이제 발달 과정이 다를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제 결혼한 지 꽤 오랜 시간 지났어도 임신 자체가 안 되잖아. 그러면 여기에 따른 어떤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들이 점점 알려지게 돼요. 그럼 남자도 어떻게 돼? 아, 나 결혼하면 안 되겠다. 나도 저런 거 겪을 수 있잖아. 난 저 감당 안 돼. 이런 분들 많아져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 나이 지나버리면 결혼 자체가 안 되는 거야. 여자분 잘 들으세요. 이 여자분들한테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남자들이 점점 여기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고 이 부분의 심각성을 인지하기 시작하면 남자분들은 거짓말 안 하고 이 나이 지나잖아요. 이 나이 넘어가 버리면 그냥 결혼 끝이에요. 그냥 여자를 안 봐. 그냥 진짜로. 그래서 여자분들 이거 아셔야 돼. 진짜로. 이런 얘기하면 또 여자들 깐다, 뭘 안다고 하겠지만 여자분들한테 좋은 거예요. 애를 건강하게 낳아야 나중에 이제 산후조리하기도 좋고 애도 건강하게 크고 좋은 겁니다. 예.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초혼 나이가 높다. 이거는 절대 자랑할 게 아니죠. 항상 얘기하자 우리나라는 안 좋은 건 1등, 좋은 건 꼴등. 행복지수 이런 좋은 건 꼴등하고 이런 뭐 초혼 나이, 뭐 출생아 수, 혼인 건수는 네, 바닥을 찍고 있네요. 바닥에 찍고 있는 건 잘하고 정작 올라야 될 건 꼴등을 하고 참 신기한 나라 같습니다. 아무튼 여자분들 이거 생각해야 돼. 지금 여자분들 뭐 아파트 가야 되고 남들한테 뭐 자랑해야 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 가질 때마다 한 살 한 살 나이가 먹어가고 내가 나이가 차버리면 그때 가서는 아무도 나를 봐주지 않는 사실을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7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